지연은 창문을 열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평온한 오전이었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봄날 아이들은 학교에 갔고 남편 민우는 출근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의 메시지였습니다. 또 늦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지연은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즘 민우는 항상 늦게 들어왔어요. 피곤하다며 대화를 회피하는 모습이 많아졌죠.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창밖을 바라보던 지연의 시선에 익숙한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민우의 차였어요. 하지만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 의아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민우 옆에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지연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차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우가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죠. 지연의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우는 그 여자와 헤어지고 다시 차에 올라탔어요. 떠나는 차를 바라보며 지연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온 민우에게 물었어요. 그 여자가 누구냐고 민우는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업무 관련 동료라고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민우가 잠든 후 지연은 남편의 핸드폰을 조용히 살펴보았습니다. 잠금 패턴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최근 통화 목록에는 낯선 번호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죠. 문자 메시지도 찾아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지연은 핸드폰을 제자리에 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우의 웃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자신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표정이었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민우의 행동은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외출이 많아졌고 전화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 통화했어요. 민우의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더 활기차고 생기 있게 변했죠. 지연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열애 동안 함께한 결혼 생활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본 웃음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인터넷에서 위치 추적기를 주문했습니다. 배송된 작은 기계를 민우의 차에 몰래 설치했어요. 이제 민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론 자책했습니다. 남편을 의심하고 감시한다는 것이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불안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어요. 이틀 후 민우는 다시 늦는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목소리였어요. 지연은 위치 추적 앱을 열었습니다. 민우의 차는 회사에서 멀어져 도심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죠. 지연은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차를 타고 집을 나섰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이 옳은지 수도 없이 고민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위치 추적기가 가리키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 사이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지연은 차에서 내려 조심스레 카페를 살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 민우가 보였어요. 그 옆에는 그날 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지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용기를 내어 카페 안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지연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민우가 그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친밀한 대화를 나누더니 이내 가볍게 입맞춤을 했어요. 지연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0년 동안 지켜온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카페 앞 벤치에 앉아 진정하려 노력했습니다. 민우와 그 여자는 한참 더 카페에 머물렀습니다. 지연은 그들이 나올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렸어요. 약 1시간 후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지연은 이성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떨려 움직일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와 지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오늘 본 광경을 계속 떠올렸어요. 민우가 들어올 시간이 다가오자 지연은 불을 끄고 잠든 척했습니다. 어떻게 대면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밤 11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가 들어왔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지연은 무거운 몸을 일으켰어요. 민우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죠. 아이들 등교를 도와주고 출근하는 민우를 배웅했어요. 현관문이 닫히자 지연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그저 불륜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어요. 지연은 민우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파일들을 살펴보았어요.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메일 계정을 열어보았죠. 업무 메일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외부 계정으로 연결된 링크를 발견했습니다. 클릭하자 새로운 이메일 계정이 열렸어요. 지연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여자와 주고받은 수많은 메일이 있었죠. 최근 것만이 아니었어요. 몇 년에 걸친 대화였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메일은 약 8년 전 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나 친밀하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그 여자를 유진이라고 불렀죠. 메일 내용을 읽어내려가며 지연은 충격에 빠졌어요. 유진은 민우의 대학 시절 연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약혼까지 했던 사이였어요. 지연은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민우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별다른 과거 연애사를 언급하지 않았죠. 물론 모든 과거를 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약혼했던 사이라면 한 번쯤 이야기해도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메일을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 민우와 유진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유진이 유학을 떠나면서 관계가 끊어졌죠. 그 후 약 2년이 지나 민우는 지연과 만나 결혼했어요. 그런데 유진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시점부터 두 사람의 연락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안부였지만 점차 감정적인 대화로 발전했어요. 지연은 더 최근의 메일들을 읽었습니다. 약 6개월 전부터 둘의 만남이 잦아진 것으로 보였어요. 민우는 메일에서 유진에게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표현했습니다.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고, 지금의 결혼이 실수였다고 말했죠. 지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민우에게는 실수였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폴더를 살펴보던 중 사진 파일들을 발견했어요. 민우와 유진의 과거 사진들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약혼식 사진도 있었죠. 지연은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진들도 있었어요. 둘이 함께 여행을 간 모습. 심지어 지연이 시댁에 다녀온 주말에 민우와 유진이 집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지연은 컴퓨터를 끄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단순한 불륜이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깊은 문제였죠. 민우는 첫사랑을 잊지 못한 채 자신과 결혼했던 겁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갑자기 지난 10년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기르며 함께 보낸 시간들. 그 모든 것 속에 민우의 마음은 다른 여자에게 있었다니 견디기 힘든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지연은 핸드폰을 들어 유진의 정보를 검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메일에 적힌 성씨를 바탕으로 찾아보니 금방 나왔어요. 서진유진 건축사무소 대표였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 유진은 세련되고 당당해 보였죠. 아름답고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지연은 자신과 비교하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전업주부로 지낸 지연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지연은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발견했어요. 비공개였지만 몇몇 공개된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2달 전 찍은 사진이었죠. 장소는 분명 민우와 함께 자주 가던 제주도 펜션이었어요. 지연은 손을 떨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족여행이라며 출장이라며 민우가 없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지연은 유진의 건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직접 만나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 5층에 위치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리셉션에서 유진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력서를 들고 온 취업 지원자로 위장했죠. 약 15분을 기다린 후 유진이 나타났습니다. 메일에서 본 사진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걸음걸이, 완벽한 메이크업과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지연은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사실이 다행이었죠. 상담실로 안내된 지연은 유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유진은 친절하게 지연의 이력서를 받아들었어요. 물론 급히 만든 가짜 이력서였습니다. 대화를 이어나가며 지연은 유진의 사무실 인테리어를 칭찬했어요. 그러자 유진은 자랑스럽게 자신이 직접 디자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가리키며 최근 프로젝트들을 설명했죠. 그때 지연의 시선이 유진의 책상 한 구석에 놓인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액자 속에는 유진과 민우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최근에 찍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유진은 그 시선을 알아차렸는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죠. 면접을 마치고 나오며 지연은 유진에게 명함을 받았습니다. 건물을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근처 벤치에 앉아 진정하려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유진을 만나고 나니 현실감이 더해졌죠. 지연은 핸드폰을 꺼내 유진의 명함에 적힌 정보를 다시 확인했어요. 상단에는 서진유진, 건축사 자격증 번호와 함께 경력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카페에 들어가 차를 주문했습니다. 민우와 유진의 관계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들은 과거부터 이어온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노트북을 꺼내 유진에 대해 더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건축 관련 기사들을 검색하던 중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약 1년 전 민우의 회사와 유진의 건축사무소가 협업한 프로젝트가 있었죠. 지연은 그 프로젝트 시기를 떠올렸습니다. 민우가 특별히 바빴던 시간이었어요. 주말까지 일한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당시 지연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보니 그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깊어진 것 같았어요.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 10년 차에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줄은 몰랐어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냐고 물었어요. 민우는 회의가 있어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민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지연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결국 민우는 7시까지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연은 아이들을 이웃에게 맡겼습니다. 오늘은 둘만의 대화가 필요했어요. 저녁을 준비하며. 지연은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할지 고민했습니다. 증거를 내밀며 추궁할까? 아니면 차분히 대화를 이끌어낼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시계는 6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민우가 오기까지 30분 남았죠.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7시 정각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우가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이 저녁을 준비해 둔 식탁으로 그를 안내했어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지연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지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유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죠. 지연은 계속해서 카페에서 둘을 봤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메일도 읽었고 유진을 직접 만나고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질문했습니다. 언제부터였냐고, 왜 그랬냐고 묻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죠. 민우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은 그의 첫사랑이었고 대학 시절 약혼까지 했던 사이였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유진이 갑자기 유학을 떠나면서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후 지연을 만나 결혼했죠. 민우는 정말 지연을 사랑했다고 강조했어요. 처음에는 그랬다고 말이죠. 그런데 3년 전 유진이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동안 자신과의 결혼 생활은 무엇이었냐고. 민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그저 우연히 유진을 다시 만났을 뿐이라고 말했죠. 별 의미 없는 만남이었다고 변명했어요. 지연은 메일 내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결혼이 실수였다고 썼던 부분을 지적했죠. 민우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죠.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건 자신을 향한 기만이고 10년 세월의 모욕이라고 했습니다. 민우가 지연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지연은 피했어요. 더 이상 그의 손길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민우가 소리쳤어요. 모든 게 복잡하다고 자신도 혼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유진과의 관계는 옛 감정이 되살아난 것뿐이라고 변명했죠. 지연은 돌아서서 차갑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육체적 관계가 있었냐고.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어요. 지연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울 수조차 없었죠. 밖에서는 민우가 계속 이야기하려고 문을 두드렸어요. 지연은 무시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다시 확인했어요. 이메일, 사진, 그리고 위치 기록까지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지만 지연은 잠들지 못했어요. 아침이 되어서야 방에서 나왔습니다. 민우는 소파에서 뒤척이고 있었죠. 지연은 말없이 아이들을 깨워 아침을 준비했어요.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르게 하고 싶었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민우도 출근하자 지연은 드디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지연은 생각을 정리했어요. 이혼이 최선일까 아니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죠. 민우가 저지른 배신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에 걸친 계획적인 기만이었습니다. 지연은 분노가 차올랐어요. 슬픔을 넘어 이제는 화가 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과 민우는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처럼 지냈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둘만 있을 때는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몇 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지연은 냉담하게 반응했어요. 그 사이 지연은 조용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침 민우가 출근한 후 지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이혼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불륜 관계가 입증되면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조언했어요. 지연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죠. 상담을 마치고 나온 지연은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민우의 회사였어요. 민우가 모르는 사이 지연은 그의 회사 내부 사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민우가 최근에 맡은 프로젝트들, 특히 유진의 건축사무소와 협업한 일들에 집중했죠. 지연은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프로젝트 관련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던 중 지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유진의 건축사무소가 참여한 프로젝트에서 예산 사용이 불투명했습니다. 다른 업체들에 비해 유독 높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죠. 지연은 의심스러운 마음에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민우의 이메일에서 발견한 회계 자료를 분석해 보니 유진의 회사로 흘러간 자금 중 일부가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경악했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을 넘어 회사 자금 횡령까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연은 자료를 모두 저장하고 인쇄했죠.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했어요.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불타올랐습니다. 민우가 가정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직업적 윤리까지 저버렸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이메일 내용 사진, 그리고 회계 자료까지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했죠. 단순히 이혼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었어요. 민우의 행동은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지연은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복수심이 차올랐지만 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민우의 회사 이사에게 익명으로 메일을 보냈어요. 민우와 유진의 관계, 그리고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에 대한 단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메일에는 자세한 증거는 포함하지 않았죠. 단지 상황을 암시하는 정도로만 작성했어요. 지연은 이것이 첫 번째 경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본격적인 행동에 앞서 상황을 관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민우의 부모님께 연락했습니다. 평소처럼 안부를 물으며 이번 주말에 방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시부모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아직 민우의 배신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기로 했죠. 하지만 가족의 지지가 필요했어요.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비해 관계를 더 단단히 해두고 싶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지연은 아이들과 함께 시부모님 댁을 방문했어요. 민우는 급한 업무가 있다며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죠. 지연은 위치 추적기로 확인했어요. 민우는 유진과 함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담소를 나누며 지연은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획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득 민우에 대해 물으셨어요. 요즘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지연은 민우가 바쁘다며 둘러댔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지연의 얼굴을 살폈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틀 후 지연의 핸드폰으로 민우 회사의 이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익명 제보를 받고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고 했어요. 지연은 긴장한 채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사는 심각한 목소리로 증거가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모든 자료를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민우는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이미 아이들을 재운 뒤였어요. 민우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지연이 물었죠. 민우는 놀란 눈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지연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대답했죠. 그저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물어본 것뿐이라고 말했어요. 민우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회사에서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다고 말했어요. 몇몇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차분하게 반응했어요. 잘못한 것이 없다면 걱정할 필요 없지 않냐고 말했죠. 민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일찍 출근했어요. 지연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드렸죠. 변호사는 이제 법적 절차를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조언했어요. 지연은 동의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죠.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사무실로 방문해 달라고 했습니다. 오후에 민우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서 그를 정직 처분했다고 했습니다. 내부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죠. 지연은 담담하게 반응했어요. 민우는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이 무고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고 말했죠.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녁에 민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지연은 차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2개의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이혼 서류였고 다른 하나는 민우와 유진의 관계를 증명하는 모든 증거물이었습니다. 민우는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죠. 지연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이었다고 말했어요. 익명 제보도 증거 제출도 모두 지연이 한 일이었습니다. 민우는 충격에 빠졌어요.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죠. 단순한 불륜이었다면 그냥 이혼하고 끝냈을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10년의 세월을 기만하고 자신을 속인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모든 게 실수였다고 애원했습니다. 유진과의 관계도 회사 일도 모두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말했죠.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죠.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은 다음 날 큰 결정을 내렸어요. 민우의 회사 대표이사에게 직접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가지고 회사를 방문했어요. 대표이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지연을 맞이했습니다. 지연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죠. 개인적인 배신에서 시작했지만 이것이 회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임을 강조했어요. 대표이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내부 감사를 통해 상당 부분 확인된 사실이라고 말했어요. 민우와 유진의 회사가 진행한 프로젝트에서 상당한 금액이 누수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대표이사는 지연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회사의 더 큰 손실을 막았다고 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나온 지연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길을 걸었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바로 유진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미리 약속을 잡아둔 카페로 향했어요. 유진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을 본 유진의 얼굴이 굳었죠. 지연은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지난번 건축사무소에서의 거짓 면접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지연은 조용히 증거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민우와 유진이 함께 찍은 사진들, 이메일 내용 그리고 회사 자금 흐름까지 모든 것이었어요. 유진은 창백한 얼굴로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문이 막힌 듯 했죠. 지연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미 민우의 회사는 내부 감사를 마쳤고 경찰에 고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자신의 사무소가 망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애원했습니다. 지연은 냉정하게 대답했죠. 이미 늦었다고 말이에요. 10년 동안 남의 남편을 빼앗고 회사 자금까지 유용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연은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민우와 유진의 관계를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들이 있었어요. 민우가 아닌 유진이 보낸 이메일들이었습니다. 유진은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죠. 자신이 민우에게 보낸 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이 자료들이 복사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다고 했죠. 지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유진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다시는 자신과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했죠.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카페를 나왔어요. 등 뒤로 유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지연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였어요. 이혼 서류는 이미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민우는 별다른 저항 없이 지연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죠. 양육권과 재산 분할에서 지연에게 유리한 조건이었어요. 민우는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형사고발까지 당한 상태였습니다. 유진의 건축사무소도 문을 닫았어요. 새 집의 창문을 열며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겼어요.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아빠와 떨어져 살게 된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지연은 그들에게 민우의 나쁜 점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른들의 문제라고만 설명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경력을 다시 시작했어요. 대학 시절 전공했던 디자인 분야로 복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죠. 민우는 가끔 아이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지연은 그를 직접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민우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관심 없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지연은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혼자만의 시간이었어요. 라디오에서 흐르는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웃음이 나왔죠. 웃음이 나온 이유를 생각해 보니 행복해서였습니다. 불륜으로 시작된 악몽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해변에 차를 세우고 바다를 바라보며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강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 계기였죠.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자신의 삶은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온전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본 민우의 웃음은 지연에게 상처를 줬지만 결국 지연을 자유롭게 만들어준 웃음이 되었어요. 차 안에서 문득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웃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슬픔과 분노와 환희가 뒤섞인 이상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죠. 이제 그 웃음은 배신이 아닌 자유를 향한 웃음이었어요. 지연은 창문을 열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새로운 삶 속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